여러분은 체중 감량에 대해 속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피트니스 업계는 여러분에게 단순한 수학 공식을 팔아왔습니다. 섭취한 칼로리에서 소비한 칼로리를 빼면 살이 빠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의 몸을 마치 은행 계좌처럼 취급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체중이라면 그것은 성격적 결함이나 의지력의 실패, 혹은 숫자를 계산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은 은행 계좌가 아닙니다. 생물학은 화학 실험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실에는 우리가 지방을 태울지 아니면 저장할지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칼로리가 아닙니다.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식사량을 제한하고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더라도 체내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된다면 의미 있는 체지방 감량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호르몬을 올바르게 조절하는 방법만 배운다면 음식을 더 많이 먹고도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비결은 무작정 굶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세포의 사용 설명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지 이해하려면 인슐린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슐린을 단순한 혈당 조절 호르몬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슐린의 진짜 역할은 훨씬 더 심오합니다. 인슐린은 저장 통제관입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결정하는 스위치인 셈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두 개의 연료 탱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탱크는 작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입니다. 지갑 속에 있는 현금과 같습니다. 두 번째 탱크는 아주 거대하지만 열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체지방입니다. 은행의 적금 계좌에 있는 돈과 같습니다. 여기서 인슐린은 은행 지점장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을 때 은행은 예금 모드로 전환됩니다. 음식에서 얻은 에너지를 가져와 지방세포 안에 단단히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인슐린은 지방세포의 출구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은행 지점장이 입금 업무만 받고 있을 때는 적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다면 체지방을 태우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의 예비 연료에 접근하는 것이 화학적으로 금지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은 무거운데 계속 배가 고픈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허리둘레에 수천 칼로리가 저장되어 있지만 인슐린의 봉쇄 때문에 에너지가 빠져나오지 못해 세포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 계속해서 더 먹으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이 탐욕스럽거나 식탐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저 호르몬의 덫에 갇힌 것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지는 무시한 채 무엇을 먹는지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망칩니다. 하루 종일 간식을 달고 살거나 식사를 탄수화물로 시작함으로써 인슐린을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합니다. 끊임없이 지방 저장 버튼을 누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위치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굶지 않고 인슐린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식사 순서와 위 배출 속도를 조절하는 생물학적 요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위장은 커다란 믹싱볼처럼 작동합니다. 만약 빵이나 면 또는 달콤한 음식을 먼저 먹는다면 이 단순 탄수화물들은 소장으로 빠르게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폭발적으로 치솟게 만듭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췌장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몸속에 인슐린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상승하면 여러분의 몸은 즉각적인 지방 저장 모드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혈당이 뚝 떨어지면 반응성 저혈당이 오면서 오후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다시 단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끝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지 않고 입에 들어가는 순서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곡선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 섬유질 방화벽입니다. 식사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 가장 먼저 닿아야 할 것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혹은 가벼운 녹색 샐러드 같은 것들입니다. 섬유질은 소화되지 않습니다. 위에 도착했을 때 인슐린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끈적한 그물망을 형성하여 장 위쪽의 내벽을 덮는 물리적인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 그물망은 마치 필터처럼 작용합니다. 2단계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라는 닫힙니다. 다음으로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먹습니다. 스테이크, 닭고기, 달걀, 혹은 아보카도 같은 것들입니다. 단백질은 GLP-1, 즉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 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이름은 오젬픽과 같은 유명한 비만 치료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를 자연스럽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GLP-1은 위에서 음식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위장에게 음식을 더 오래 머금고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에는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3단계, 탄수화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밥이나 감자, 면 같은 전분류를 먹습니다. 이미 섬유질 방화벽을 세워두었고 단백질로 소화 속도를 늦춰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탄수화물들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환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포도당이 쓰나미처럼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는 대신 작은 시냇물처럼 천천히 흘러 들어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로 식사할 경우 식후 혈당 수치는 최대 73%, 인슐린 수치는 48%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하고도 호르몬의 반응은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을 찌우는 식사를 대사적으로 무해한 식사로 바꾼 셈입니다. 하지만 이 비법에는 또 다른 핵심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생화학적 증폭기인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은 식초, 특히 사과초모 식초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식초는 소화제로 사용되어 왔지만 현대과학은 그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밝혀냈습니다. 아세트산은 알파 아밀라아제라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여러분의 침과 위에 존재하며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밥이나 빵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효소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아세트산은 근육 내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향상시킵니다. 세포를 위한 보청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여러분의 세포는 인슐린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췌장은 더 큰 소리를 지르며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식초는 세포가 그 메시지를 더 잘 듣게 도와주어 인슐린 수치가 훨씬 더 빨리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이제 운동과 관련해서 99%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 전이나 밥을 먹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며 칼로리를 태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인슐린 조절 비법을 극대화하려면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전 5시가 아니라 식사를 마친 직후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포도당은 어디론가 가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 포도당은 인슐린을 타고 지방세포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수축하면 글루트포라는 이름의 포도당 흡수를 위한 별도의 뒷문이 열립니다. 식사 후 단 10분만 걸어도 수축하는 근육이 많은 양의 인슐린 없이도 혈류에서 포도당을 직접 끌어당깁니다. 혈액 속의 당분을 물리적으로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즉각적인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슐린 수치가 솟구치는 것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마라톤을 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근육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기저인슐린과 식후 인슐린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음식으로 인해 치솟는 식후 인슐린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과체중이라면 잠을 자는 동안 유지되는 기본 수치인 기저인슐린이 너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기저인슐린은 여러분이 아침에 배가 고픈 상태로 깨어나는 이유입니다. 단식을 하고 있을 때조차 체지방에 접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저인슐린을 낮추려면 인슐린이 0이 되는 시간의 창을 넓혀야 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 우리의 전략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침을 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관에 휴식을 주는 일입니다. 입에 음식을 넣을 때마다 소화 과정이 촉발되고 인슐린이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하루에 6번씩 조금씩 나눠 먹는 간식 습관은 하루 종일 여러분의 인슐린을 은근하게 끌어오르게 만듭니다. 금고가 열릴 수 있도록 은행 지점장을 퇴근시켜야 하는데 그럴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안에서만 식사하는 시간 제한 식사법과 앞서 말씀드린 식사 순서 비법을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겨납니다. 하루 동안 인슐린이 솟구치는 횟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인슐린이 분비될 때 그 상승폭을 극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현실적인 실천 방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저녁 식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식탁에 앉자마자 곧바로 밥이나 빵으로 돌진하는 대신 사과초모식초 한 스푼을 탄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5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푸짐한 구운 채소나 샐러드를 먹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어나 스테이크 같은 고기를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이나 감자 혹은 달콤한 디저트를 즐깁니다.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대신 15분 동안 가볍게 산책을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은 포만감이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스스로를 굶주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화학적으로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똑같은 음식을 잘못된 순서로 먹고 털썩 주저앉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슐린은 하늘을 찌르고 체지방을 꽉 잠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슐린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신진대사가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근본적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해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굳은 살과 같습니다. 피부를 계속 문지르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두껍고 단단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세포에 인슐린을 끊임없이 퍼부으면 세포에도 굳은 살이 생깁니다. 호르몬에 대해 저항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굳은 살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찰을 멈추는 것뿐입니다. 올바른 식사 순서와 식초를 통해 혈당 곡선을 평탄하게 만들고 걷기를 통해 포도당을 비워냄으로써 여러분은 이 마찰을 없앨 수 있습니다. 서서히 여러분의 세포는 다시 민감해집니다. 굳은 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민감성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의지력으로 생물학과 싸우는 짓을 멈추고 생화학을 통해 내 몸의 원리와 협력해야 합니다. 체중 감량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자의 문제입니다. 음식이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음식은 몸에 전달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씹어 삼키는 매 순간 여러분의 호르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식탁에 앉을 때는 여러분 자신이 내 몸의 화학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섬유질 방화벽을 세우십시오. 단백질 닻을 내리십시오. 아세트산 비법을 활용하여 수년 동안 여러분의 에너지를 억눌러 왔던 자물쇠를 활짝 여십시오. 다이어트의 핵심은 단 한 번도 적게 먹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똑똑하게 먹느냐, 바로 그것이 전부입니다.